우리는 흔히 노화가 나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사람은 50대처럼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80대의 건강 수치를 보입니다. 나이는 같아도 몸은 다르게 늙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가 6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 시간보다 더 강력한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생활 리듬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즉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움직이는지가 건강과 뇌 기능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규칙적인 리듬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노화를 늦추는 핵심이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전직 교사 김모 씨는 퇴직 후 처음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취미도 배우며 건강하게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년 만에 혈압약을 복용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졌기 때문이었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68세 무렵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6시로 고정하고 식사와 산책 시간을 일정하게 맞춘 뒤로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건강 변화는 운동량이 아니라 리듬의 회복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버드 의대의 노화 연구팀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하루 리듬을 지키는 사람은 10년 젊게 산다는 연구에서 같은 나이대의 참가자 중에서도 규칙적으로 자고 먹고 움직이는 사람은 뇌 나이가 평균 7.3년 젊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 해마 부위 즉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의 위축이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면 시간의 일정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복구 시스템을 지켜주는 일종의 방패막이었던 겁니다. 반면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패턴을 가진 그룹은 염증 수치가 높고 노화 단백질이라 불리는 AGS가 평균보다 15% 이상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나이인데도 세포의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셈이죠. 통계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화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고요한 시간을 30분 이상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TV도 스마트폰도 없이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는 명상, 일기, 조용한 산책 같은 활동이 대부분이었죠. 반면 급속 노화를 보인 사람들은 여가 시간의 70% 이상을 수동적 미디어 소비에 썼습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계속 피로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은퇴자 모임에서 5년간 60대 남녀의 노화 지수를 추적한 결과 조용한 자기 성찰 시간을 꾸준히 가진 그룹의 생리적 나이는 4.8년 더 젊게 유지됐습니다. 흥미롭게도 신체 활동의 양보다 활동의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더라도 불규칙하게 하는 사람보다 매일 20분씩 같은 시간에 하는 사람이 근육 유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서울대 스포츠의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근감소증 예방 효과는 운동 강도보다 시간 일관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일정한 리듬 안에서 회복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 패턴의 힘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윤모 씨는 퇴직 후 늘어진 일상 속에서 의욕을 잃고 살던 중 5년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20분씩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지만 1년이 지나자 체중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얼굴빛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 하루의 리듬을 되찾은 게 더 컸어요. 몸이 아니라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의 시계를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를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먹고 자며 무엇보다 하루 중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신체의 회복력, 뇌의 안정성, 마음의 평온함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리듬 있는 일상이었던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속 노화는 시간의 싸움이 아니라 리듬의 싸움이다.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순 없지만 리듬을 되찾으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햇빛을 보고 같은 시간에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젊은 시절의 리듬을 기억해냅니다. 결국 젊음은 피부가 아니라 리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통계가 알려주는 한 문장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조율하며 산다.
나이 들수록 새로움을 찾기보다 일정한 리듬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저속 노화의 비밀입니다.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늙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까요? 은퇴 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세인데도 얼굴빛이 맑고 걸음이 가벼운 반면 어떤 사람은 60세에도 이미 피로와 무기력에 짓눌려 있을까? 유전일까요? 체질일까요? 하지만 통계가 말하는 답은 조금 다릅니다. 노화를 결정짓는 건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하루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가 6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년 추적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명과 건강 수명을 나누는 요인은 운동량이나 식습관이 아니라 생활 리듬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즉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젊게 유지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불규칙하게 하는 사람보다 규칙적인 리듬으로 실천한 사람의 생리적 노화 속도가 평균 25% 이상 느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이 리듬을 잃기 쉽습니다. 한때는 출근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생활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아침이 늦어지고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며 몸의 시계가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전직 교사였던 68세 김모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이제는 자유롭게 살겠다며 시계 보지 않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도 대충 챙겼죠. 처음엔 해방감을 느꼈지만 1년이 지나자 체중이 늘고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생활 리듬을 좀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죠. 그때부터 김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20분간 햇빛을 보고 30분 산책을 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동을 바꾼 게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되찾은 게 나를 되살렸어요.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팀의 하루 리듬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의 노화 속도가 평균 7.3년 느렸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이 덜했고 뇌내 염증 수치도 낮았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단순히 나이에 따라 늙는 게 아니라 일정한 리듬 안에서 재생과 복구를 반복합니다. 그 리듬이 깨지면 노화는 가속되고 지켜지면 늦춰집니다. 즉 리듬이 젊음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학의 결론입니다. 흥미롭게도 젊음을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이죠. 부산대 연구팀이 6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중 30분 이상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박수 안정도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 시간이 꼭 명상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산책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손으로 일기를 쓰는 행위도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TV로 여가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들은 뇌 피로도가 더 높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빨랐습니다. 몸은 쉬지만 뇌는 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은퇴 후 공동체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윤모 씨는 매일 오전 8시에 마을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주도합니다. 이 모임은 이미 7년째 이어지고 있고 6,080대 20여 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운동하려고 만든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리듬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 됐어요. 사람들과 만나 웃고 이야기하면서 하루가 시작되면 그날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의 건강검진 결과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권유로 혈압약을 끊었고 심박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속 노화의 핵심은 대단한 운동법이나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젊음을 결정짓는 건 근육이 아니라 몸의 시계다. 인간의 세포는 약 24시간 주기로 재생과 정화를 반복하는데 이 생체 시계가 깨지면 세포 복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늦게 자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하루 종일 조명을 켜둔 채 사는 생활은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세포 노화를 촉진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포가 다시 젊을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속 노화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상시각을 고정하세요.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생체 리듬이 회복됩니다. 둘째, 하루 중 햇빛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침 햇살을 10분만 쬐어도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잡혀 수면과 기분이 모두 안정됩니다. 셋째, 조용한 30분을 갖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 일기 혹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뇌의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규칙 운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실천하세요. 운동량보다 중요한 건 시간의 일관성입니다. 매일 오후 5시에 20분 걷는 사람이 불규칙하게 1시간 운동하는 사람보다 근감소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리듬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저속 노화란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루의 반복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반복이야말로 생명을 지탱하는 리듬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약은 없다. 하지만 늦추는 리듬은 있다. 결국 젊음은 유전이 아니라 습관의 산물이고 건강은 의지보다 리듬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리듬은 어떤가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대충 끼니를 때우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화의 속도입니다. 반대로 일정한 리듬 안에서 하루를 정돈하고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을 주고 있다면 그건 이미 저속 노화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리듬을 조율하는 시기입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오늘 당신의 하루를 규칙적인 리듬으로 되돌려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과학이 증명한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젊음의 기술입니다.